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활동에 대한 기출문제 6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활동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비교적 좀 간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여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흑점. 그렇죠. 그래서 흑점을 통해서 태양의 자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흑점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우리가 태양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활동적일 때 나타나는 흑점이나 플레어, 홍염, 그리고 코로나,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물질 분출, 코로나 물질 분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 가는 태양 관측 위성이 촬영한 태양의 모습이고 나는 흑점과 흑점 부근에서 일어난 폭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번부터 보면 1번부터 보면은 가에는 코로나가 보인다. 2번 가는 자외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3번 나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A이다. 4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A의 개수가 감소한다. 5번 B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킨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기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태양 대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제 동그란 태양이 되는데요. 요거는 좀 조금 이제 단면식으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태양의 가장자리, 여기를 우리가 이 부분을 광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광구. 자, 광구는 우리가 주로 관측을 무슨 파장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하더라. 네.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볼, 시자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광구, 그리고 이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로 쌀알 무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흑점이 있었죠. 네. 자, 이 둘의 온도를 비교해 보자고 하면 흑점이 가장 저온이었습니다. 그쵸? 저온이라서 온도가 약 한 4000K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쌀알 무늬 같은 경우에는 광구 부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온도가 한 5800K, 즉 6000K 정도 됐는데, 쌀알 무늬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하고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승하는 부분은 밝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나온다. 그리고 온도도 어두울수록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광구에서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광구 위쪽에 높이 약 10,000km 정도 되는 지역까지를 우리가 채층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태양의 대기라고 부르면 보통 이제 채층부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채층은 일반적으로 어느 파장으로 관측을 하냐 했더니 일반적으로 좀 긴 자외선으로 관측을 하더라 이거죠. 자, 요 자외선이고 온도는 기본적으로 자외선, 자자 보라색 바깥쪽 선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또 온도도 보통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같이 그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이면은
그 빛의 세기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그건 바로 이렇게 자외선 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기 채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면은 채층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꽃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채층은 어느 정도 불꽃이 살짝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스피큘은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스피큘은 이제 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폭발 현상이죠. 강력한 폭발 현상, 바로 플레어라고 부르는 강력한 폭발 현상인데, 이 폭발 현상인 플레어는 자외선으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층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세기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이제 조금 더 짧아지게 되면서 자외선, 그 중에서도 매우 짧은 자외선 영역, 그리고 X선까지도 관찰이 된다. X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보다 훨씬 파장이 짧은 지역으로서 훨씬 강한 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층 바깥쪽에는 정말 온도가 높은 지역, 바로 코로나 지역이 나옵니다. 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만 관찰이 가능하더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개기일식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단원에서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그래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광구 부분이 시커매져요. 그럴 때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코로나가 됩니다.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만 밀도가 낮아요. 네. 고온이나 저밀도죠.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온 저밀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력도 약하고 온도도 높아요, 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를 태양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코로나에서 물질들이 마구마구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주 바깥쪽으로요. 이거를 우리가 태양에서 부는 바람, 태양풍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네, 요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태양이 활동적이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태양의 활동이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태양에서 자기장으로 인해서 폭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발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우주 밖을 빠져나와서 우리 지구나 다른 곳에, 자, 잠깐 이제 끊겨가지고요. 네, 다시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태양이 이제 활동적이라는 거는 그 빛이 강하게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제 지구에 또는 다른 행성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흑점이 많이 생겨요. 자, 흑점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하면은 흑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바로 요게 이제 그 자기장 때문에 생기거든요. 음.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태양에서 자기장이 매우 강하면은 이제 거기서 흑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 때문에 이제 자기장에 묶여있던 물질들이 흑점이 있는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강하게 폭발을 하죠. 이제 그래서 채찍에선 플레어, 그리고 코로나에서는 강력한 태양풍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의 이름이 코로나 물질 분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 그래서 코로나 물질 분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채층에서 코로나까지 높게 나타나는 이런 거대한 불의 고리가 있다. 요거 자체를 우리가 홍염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강력한 태양 활동 때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광구에서는 흑점, 그 다음에 채층에서는 플레어와 홍염, 그리고 홍염은 코로나까지 가게 되고, 코로나에서는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가 나오게 되는 코로나 물질 분출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에는 코로나가 보인다. 자, 가만 보니까 태양의 동그란 부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흑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광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가는 자외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방금 얘기했지만 광구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합니다. 가시광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3번에 나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A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 지금 광구에서 나오는 흑점이죠. 문제에서 흑점이라고 했으니까 A는 흑점일 테고 B는 흑점 부근에서 일어난 폭발 현상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폭발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플레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플레어는 아니에요. 왜냐? 흑점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가시광선인데 플레어라는 현상은 가시광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의 이름은 따로 있긴 한데 어쨌거나 플레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흑점은 온도가 광구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보기예요. 여러분들 요거 좀 어려우시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두운 색이면 일반적으로 빛이 약하고 온도가 낮다. 그리고 밝으면 온도가 높고 빛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A의 개수가 감소한다.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점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의 개수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답은 5번이 얘기했죠. B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 그렇죠. 흑점이나 플레어 같은 각종 폭발 현상들에서 이제 여기서 나온 물질들이 코로나 물질 분출을 통해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로 나와서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킨다고 했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오로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태양의 그 활동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뒤에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 가는 태양의 위도에 따른 자전 각속도를 나는 광구의 쌀알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기억법 보면은 태양의 자전 주기는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길다. 자, 자전 주기가 지금 누가 더 길대요? 그쵸?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길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자전주기 비교해보면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더 길다. 자전주기가 길다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전하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그쵸? 바로 고위도가 속도가 더 빠르고 저위도가 더 느리다라는 거를 바로 기억번 보기의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거 봅시다. 자, 여기 자전각속도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전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하루 동안에 여기 날짜가 도 퍼 일이니까요. 하루에 몇 도씩 도느냐? 그럼 자전각속도가 크면은 그만큼 자전이 빠르겠죠. 자, 보니까 적도 지방은 하루에 14.5도 근처로 가고요. 30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4도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전 속도가 저위도가 더 빠르다. 그럼 자전속 주기는 실제로는 고위도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은 거꾸로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다. 자, 어쨌거나 자전 속도는 항상 저위도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앞에서도 문제에선 없었죠.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전 속도가 더 빠른 거는 아무래도 태양이 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이제 기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체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도는 애들이 훨씬 빨리 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도 지방이 훨씬 자전이 빠르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본 보시면 쌀알 무늬의 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에 비해 더 고온이다. 자, 아까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광구에서 쌀알 무늬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상승이 있고 여기서 하강이 있고요. 자,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이 쌀알 무늬에서 밝은 부분이었죠. 여기. 그리고 하강하는 부분이 맨
사라의 무늬에서 어두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당한다. 네. 어두운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밝은 부분이 더 높다고 했죠. 그래서 밝은 부분이 더 고온이다.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살펴보시면 태양의 내부는 유체 상태이다. 자, 우리가 그 유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판구조론 할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유체, 흐르는 물질을 가진 성질입니다. 자, 보통 유체 하면은 우리가 그 판구조론에서는 네, 고추장 상태의 뭐 그런 마그마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흐르는 성질.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유체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체 같은 경우에는 흐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가 될 수가 없고요. 기체나 액체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흐르죠. 네,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체인데 어쨌든 태양은 기체가 대부분이니까 흐르는 성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상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5번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 자전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요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 가, 나, 다는 2012년 1월 23일 큰 플레어가 발생했을 때 X선, 가시광선, 자외선의 파장 영역으로 각각 촬영한 태양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기업번, 가는 지상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나는 자외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디귿번, X선은 흑점 부근에서 강하게 방출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가나다가 X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자외선이냐 요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의 파장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은요. 자, 오른쪽으로 파장이 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파장이 가장 짧은 선은 항상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감마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보다 조금 긴 게 이제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렇죠? 자, 가시광선보다 긴 게 기본적으로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 네. 여기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끝에는 저음파입니다. 아이고 칸 조정을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짧은 파장으로 갈수록 즉 왼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고온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이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보다 온도가 높죠.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가시광선이었어요. 태양 복사.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죄송합니다. 네, 태양 복사 같은 경우엔 가시광선, 지구 복사는 태양보다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온 그리고 에너지도 고에너지 상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파장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건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셋 중에 하나니까요. X선, 가시광선, 자외선. 자, 셋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게 X선이죠. 자, 그럼 가나다에 파장이 써 있으니까 X선은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답번이 바로 X선에서 관측한 것이다. 가 될 테고, 그 다음에 600이랑 170 중에서 170이 훨씬 파장이 짧으니까 요게 자외선.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가시광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기업번, 가는 지상에서 촬영 가능하다. 자, 가시광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태양의 모습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상에서 촬영 가능하죠. 그래서 기업번 맞는 보기. 자, 실제로는 이제 지상에서 촬영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망원경 부분에서 사실 정확하게 나오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촬영 가능하긴 합니다. 자,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나는 자외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방금 살펴봤죠? 네, 두 번째로 파장이 짧은 거니까 자외선 해당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면 X선은 흑점 부근에서 강하게 방출된다. 자, 지금 가번의 가시광선 보면 여기에 흑점이 위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비슷한 위치 보니까 자외선에서 매우 밝은 빛이 나옵니다.
X선에선 더 밝은 빛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하얗다는 거는 그만큼 그 빛이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방출된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여기서는 뭐 별다른 거 없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파장 별로 빛이 어떤 것들이 파장이 긴가 짧은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해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 가와 나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 나, 그림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랑 나가 이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나는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시죠? 시커먼 점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흑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꽃으로 뭔가 연기 같은 흐름이 바깥쪽으로 쭉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태양풍의 사진입니다. 태양풍. 그러면 태양풍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코로나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 왜 태양풍이라고 쓰지 않고 제가 코로나라고 쓰느냐? 사실 태양풍은 멀리 있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로나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태양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부분을 본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깥에서도 태양에서 나왔던 물질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면은 기업번 가는 개개이실 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부분 얘기했었지만 코로나는 개기이식 때만 관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육안으로 가능해요. 나중에 그 개기이식 사진 볼 건데요. 수업 시간에 물론 봤지만 개기이식 사진에서 보면은 개기이식 때 검은 동그라미 주위로 코로나가 밝게 빛나고 있는 거 일반적인 사진기로도 찍힙니다. 그래서 기업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번 나가 많은 시기에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점이 바로 태양 활동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흑점이 많으면 태양 활동 활발하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면 가와 나는 광구에서 관측된다. 광구에서 관측되는 거는 나밖에 없죠. 흑점. 그래서 디귿번은 틀립니다. 광구가 우리 눈에 관찰이 되면 코로나나 체증은 절대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광구에서 나오는 빛이요. 체증이나 코로나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찰이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뭐 역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시죠. 자, 문제 볼까요? 그림 가에서 다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는 코로나, 나는 흑점, 달은 쌀알무늬. 아주 이름도 친절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옳은 거 골라보래요. 기억번 보시면 가는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니은번에 나를 며칠 동안 관측하면 태양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다. 디귿번 온도는 가가 다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억번부터 살펴보시면은 가는 태양의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쌀알무늬, 또 하나는 뭐였나요? 그렇죠. 흑점이었죠. 바로 여기 문제에서 나번과 다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만 관측된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기 일식 때만 관측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업번 틀린 보기죠. 네. 광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니은만 보면은요. 나를 며칠 동안 관측하면 태양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맞는 보기죠. 자, 우리가 흑점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흑점의 흑점을 통해서 이제 그 태양이 얼마나 활동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 흑점을 가지고 태양의 자전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 뭐 자전 방향이 직접적으로 뭐다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태양의 광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흑점을 관찰할 건데 첫째 날엔 흑점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선 하루하루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렇게 흑점이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방향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태양의 자전축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전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쵸?
네. 자, 요렇게 자전을 하고 있으면 자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전 방향 살펴보면은 자전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그렇죠. 바로 반시계 방향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시계 방향 하면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에서는 동에서 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정면 태양을 바라볼 때 정면의 태양 방향을 우리가 남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남쪽 방향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은 왼쪽은 동쪽 방향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서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도는 거 보니까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동에서 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반시계 꼭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서 내가 쳐다보면 여기가 항상 무슨 방향이더라. 자, 이렇게 하면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자전축, 즉 북극이 있고 그 위에 북극성, 즉 천구의 북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고서 여기서 반시계로 도는 별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서에서 동.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쪽을 누가 통과하느냐를 봐셔야 됩니다. 남쪽. 자,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쪽에서 남쪽 들렀다가 동쪽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서, 남, 동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태양의 자전 보면은 동, 남, 서로 가죠. 동, 남, 서.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만 똑같이 반시계이긴 하되 동서로 쓸 때는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올바른 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시면은 온도는 가가 다보다 높다. 코로나가 사라무니보다 당연히 높죠. 가장 높은 게 가장 바깥쪽 대기층인 코로나라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보기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태양의 자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태양을 같은 시각에 다른 파장으로 관측한 영상이다. 가는 가시광선, 나는 극자외선. 극자외선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자외선, 즉 X선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은요. 채층은 가보다 나에서 잘 보인다. 자, 채층은 광구 바로 바깥쪽에 있는 대기의 층입니다. 근데 우연히도 이 그림 보니까 채층이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부분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층인데요. 광고 바로 바깥쪽 부분.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채층 부분에 빛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채층은 가에서, 즉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광구 때문에 다른 대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른 파장으로 보면은 채층이 잘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요.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서 A 부분이 밝게 보인다. 자, A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렇죠. A의 이름 플레어였죠. 자, 플레어 같이 강력한 폭발 현상으로 인해서 높은 에너지의 입자가 나와서 코로나 물질 분출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에너지 입자를 분해해서 A 부분 밝게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시면은 태양 활동은 적도 부근보다 극지방에서 활발한다. 자,
태양 활동이 극지방에서 활발하냐, 적도지방에서 활발하냐. 자, 여러분들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 좀 지우고 보면은 자, 우리가 어쨌든 여기 보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딱 어디예요? 요만큼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요만큼. 흑점이 여기 지역에서만 나오고 플레어도 여기서만 생깁니다. 자, 여기 끝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지방, 여기 가운데가 적도 근처일 텐데, 자, 지금 활동하는 것만 보면 어디? 그렇죠. 적도 지방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디귿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데 극지방에서 활발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이제 그렇게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도 극에서보다 적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느냐? 어, 여기 사진만은 그런 거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극지방에선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봐야 위도 40도 미만이에요, 전부. 음. 그래서 위도 40도 이상에서는 흑점이 거의 안 생긴다고 보는 게 맞고요. 40도 미만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흑점이 많이 생기고 이런 흑점 지역에서 코로나나 그다음에 플레어 같은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태양에서는 뭐 별다른 하나만 여러분들 통찰적으로만 살펴보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죠. 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